2026년이 시작되면서 주식도 아니고 코인도 아닌 주택담보대출 금리 이야기가 부동산 시장의 중심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실제로 지난 23년간 5%대였던 대출금리는 한때 4% 초반까지 내려갔다가 2025년 말 다시 5% 중후반을 기록했고 최근에는 6%를 넘어 7%에 근접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출금리가 7%에 도달한다면 월 상환 부담은 이전보다 수백만 원 늘어나게 되며 중장기적으로는 실수요자 중심의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 실거주자까지도 대환이나 매각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금리 흐름 하나만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방향성이 바뀌는 시기입니다. 대출이자를 버티지 못한 매물들이 실제 시장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고 일부 지역에선 실거래 하락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수치로 확인되는 시장 리스크입니다. 이 내용 끝까지 지켜보시면 2026년 부동산 흐름의 핵심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가격은 공급 부족과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종종 제기됩니다. 실제로 일부 경제 구조상 그 논리는 일정 부분 타당합니다. 하지만 이런 논리를 그대로 믿고 무리하게 추격 매수에 나선다면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시장 흐름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요소는 바로 주택담보대출 금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담대가 7%까지 오르겠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가능성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시중은행 금리는 아직 7%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일부 은행에서는 이미 7%를 초과하는 고정형 대출 상품이 등장했고 변동형 기준 금리도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기준으로 몇몇 금융기관의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7%대를 넘어서기 시작했고 이는 특정 고신용자 중심의 예외 사례가 아닙니다. 실제로 5대 주요 은행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의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3.94%에서 6.24% 수준까지 형성되어 있으며 상단 기준으로는 이미 6%대를 돌파한 상황입니다. 또한 6개월 변동형 주담대 금리 역시 3.7%에서 6.11% 수준까지 상승하며 고정변동 모두 6% 진입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금리 상승이 단기간의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작년부터 예고된 흐름이라는 점입니다.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는 이미 수개월 연속 상승 중이며 금리 하락을 예고하는 신호는 거의 관측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국내도 금리가 따라 내릴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현재 한국은행은 별다른 인하 시그널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시중은행에 대해 대출 심사 강화와 금리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도 정부의 규제 압력 속에서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금리를 조정할 유인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도적 구조적 요인이 맞물리면서 실제로 주담대 금리가 7%에 도달할 가능성은 더 이상 추측이 아닌 가능성 높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로 인해 실제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클 수 있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을 30년 만기, 원리금균 등 방식으로 대출받았다고 가정해봅니다. 이때 금리가 4%라면 월 상환액은 약 235만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금리가 7%로 상승하면 월 상환액은 약 450만 원으로 껑충 뛰게 됩니다. 이는 동일한 대출 원금에도 불구하고 매달 약 215만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가계 입장에서는 사실상 소득의 대부분을 대출 상환에 사용해야 하는 위기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 가구라면 이와 같은 이자 부담은 가계부도 또는 강제 매각으로 연결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히 금리가 오른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이로 인해 실물 시장의 수요가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며 그 영향이 점점 더 실거래가와 매물수급 전세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금리가 4%에서 7%로 오를 경우 이자만 따져도 월 166만 원에서 약 290만 원 수준으로 급등하게 됩니다. 이는 매달 약 130만 원가량의 지출이 추가되는 것으로 상당수 가계에서는 쉽게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부담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간은 초저금리 환경이 지속되던 시기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대에 머물렀습니다. 이 시기에는 대출 자체가 부담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출을 활용한 주택 오피스텔 상가 구입이 마치 투자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의 재테크 방식처럼 받아들여지던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당시 받았던 저금리 대출의 만기가 도래하고 있으며 5년 고정형 상품들의 금리 재산정 시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즉 기존 2에서 3%대 금리를 적용받던 차주들이 이제는 5에서 7%대 고금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에서 신규로 취급된 가계대출 가운데 4% 이상의 금리를 적용받은 대출 비중이 55.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절반을 넘는 수치이며 실제로 5%를 넘는 금리의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5억 원의 대출을 2% 금리로 받았을 때와 5.5% 금리로 받았을 때를 비교해보면 월 상환금 차이는 2배 이상 벌어집니다. 이는 단순히 보일러를 아끼거나 외식을 줄이는 등 생활비 조정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가계 지출 구조 자체를 재편해야 하는 수준의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이로 인해 최근에는 강남 지역조차도 자녀의 학원 수를 줄이거나 지출을 재조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 저금리 시대의 연장이 아니며 구조적으로 가계의 소비 여력을 잠식하는 단계로 들어섰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일시적인 일부 차주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 주택을 매입하면서 대출을 활용했던 수많은 실수요자들이 이제 금리 재산정 시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저금리 시기에 영끌하여 서울 아파트를 매수했던 수요자들은 최근 아파트값 반등 흐름에 안도했을 수 있지만 금리 부담이 현실화되면서 다시 매도를 고려하거나 급매물로 전환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금리가 현 수준에서 더 상승하거나 고금리가 장기화될 경우 단순한 급매가 아닌 경매 물건이 증가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 가계대출 연체율이 다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기준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42%, 주택담보 외 신용대출 등의 연체율은 0.85%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최근 1년 사이 2배 이상 상승한 수치입니다. 7년 만에 가장 높은 연체율을 기록한 것으로 그만큼 현재 대출을 갚지 못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연체율 상승은 단순히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연체가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 연체 채권이 정리되는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누적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로 해석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연체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아파트 중위 가격대의 추가 상승 여력이 제한된다는 의미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만약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본격적으로 7%에 도달하게 된다면 단순한 금리 상승을 넘어 가계부채 자체가 폭발할 수 있는 구조적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는 국면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는 2026년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과 주요 언론에서는 2026년 아파트 시장이 다시 반등하거나 가격이 우상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금리 구조와 가계의 부담 수준, 연체율 상승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반적인 시장은 2026년 하반기로 갈수록 급격하게 방향이 전환될 수 있는 여지를 안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고금리 국면에서는 무리한 대출을 동반한 주택 매입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상태에서 금리 상승이 이어질 경우 가계의 상환 부담은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대출 규모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서는 서울 강남권과 한강변 아파트의 가격 상승 사례가 자주 언급되면서 많은 이들이 해당 지역의 고가 아파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투자와 매입 결정은 본인의 재무 상황과 실거주 목적에 맞는 기준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과도한 심리적 추종은 금물입니다. 수도권 전역에는 여전히 가격 대비 입지, 전세가율, 학군 등에서 우수한 아파트 단지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반드시 남들이 보는 곳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빚을 줄여야 하는 시기입니다. 향후 금리가 하락할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인 반면 현재 수준 또는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근로소득을 통해 저축하고 일정 금액을 모아 주택을 구입하거나 창업 자금을 마련하는 구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자금 수요가 대출 중심으로 이동해 있으며 금융 시스템 전반이 대출 의존 구조로 고착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구조가 형성된 가장 큰 이유는
더 이상 저축만으로는 주택 구입이 어려울 정도로 집값이 상승했고 은행 예금 이자보다 부동산 자산 가격이 더 빠르게 오르기 때문에 대출을 적극 활용할 수밖에 없는 시장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많은 가계가 대출 가능 금액이 자신의 실질 구매력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환경 속에서 금리 리스크를 조금이나마 방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금융기관에 금리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실질적인 이자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정책형 모기지 상품으로 갈아타는 방법입니다. 보금자리론, 안심전환대출 등 금리 안정성이 보장된 상품을 통해 중장기 금리 상승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응책은 존재하지만 전제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7% 금리 수준에서도 현재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현실적인 점검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금리는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이기 때문에 통제가 가능한 영역에서 최대한의 준비와 대응 전략을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아파트 가격은 일부 지역에서 반등하고 있고 대출 금리는 여전히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금리 하향 전환 가능성이 매우 낮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가 대출을 일으키는 행위는 향후 더 큰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추가적인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리스크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2026년 하반기, 아파트 시장은 다시 한번 큰 방향 전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금리 연체율, 수요 위축 등 복합적인 변수들이 맞물리면서 단기적인 가격 반등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움직이기엔 시장 불확실성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